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. 네, 안녕하세요. 사냥개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종목 분석, 종목 사냥 시간인데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와 좀 비슷한 기업명을 갖고 있어서 간혹가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회사라는 점 말씀드리고요. 이 삼성전기라는 회사도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. 매출액도 10조 이상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도 1년에 뭐 1조 이상 나오는 굉장히 큰 대기업 반열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.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적인 회사다.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삼성전기 제가 계속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수급이 너무 괜찮아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한 2, 3일 동안 또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봤고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드릴 말씀은 거시적 분석 부분과 재무적 분석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우선은 거시적 분석을 하려면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기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실제로 이 회사에서 가진 제품군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가 봤을 때 MLCC라고 하는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쪽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제품이고요. 또 카메라 모듈 쪽이 앞으로 떠가는 또 신규 신사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MLCC와 카메라 모듈 쪽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. 이 MLCC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뭐 산업의 쌀, 그러니까 전자전기 이 산업의 쌀이라고 또 불러진다고 합니다.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. 그만큼 어디에나 또 다 쓰일 수 있고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, 멀티 레이어 세라믹 카파시터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. MLCC. 네. 그래서 이 결국에는 여러 개를 이제 어, 층으로 쌓아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멀티 레이어니까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회로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콘덴서라고 합니다. 이 콘덴서라는 게 실제로 요즘에는 전기차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요. 이 안정적인 전류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의 MLCC를 필요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요렇게 생겼다고 해요. 굉장히 아주 작은 부품인데 이 교대로 쌓아서 만든 이 전기가 통하는 층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층,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겹겹이 쌓여 있는 콘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는 어, 사이즈는 계속 줄여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간 적층수는 늘려야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적 도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자본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한 업종이라서 이 신규 플레이어가 이 업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류 수급을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전기의 흐름을 결국에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부품이라는 거죠. 전자파 간섭 현상도 막아주고요. 결국엔 노이즈를 제거해서 전자제품의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MLCC라는 제품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. 또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쪽을 한번 다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요즘에는 이 카메라 모듈이 실제로 뭐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자동차 쪽이나 스마트 가전 등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앞으로 또 자율주행 쪽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레벨이 올라가게 될수록 실제로 필요한 카메라의 대수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삼성전기까지 이렇게 카메라 모듈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다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쪽 산업으로 신사업을 굉장히 크게 벌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요. 네. 전장용 카메라 모듈 쪽 들어가 보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차량에 많은 카메라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.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ADAS 요게 이제 첨단 뭐 운전자 보조 장치라고 하죠. 뭐 급제동을 한다던가 누가 접근하는 것을 미리 판단한다던가 그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에는 다 이 카메라가 들어갑니다. 결국 자동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앞으로는 이 ADAS 또 비롯한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카메라 모듈 쪽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
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관련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업황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흐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. 그래서 MLCC 재고 현황이 이렇게 나오는데, 좀 너무 굵게 나왔네요. 죄송합니다. 네, 한번 지우고 다시. 네, MLCC 재고 현황이 이렇게 네, 나오게 되는데, 실제로 지금 보면 3분기에 48일 수준으로 하락하는 흐름이고 4분기에도 추가적인 이 재고 하락이 기대된다.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결국엔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.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MLCC 제품의 가격에는 또 좋은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MLCC 수출 가격을 보시죠. 한번 보면 이 수출 가격이 지금 네,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가격은. 근데 이제 삼성전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쭉 내려가다가 몇 달 전부터 또 슬슬 반등을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네,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있다가 요 며칠간 또 깜짝 반등을 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삼성전기가 조금 더 주가적인 매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도 좋고, 이 수출 가격에 대비해서 실제로 주가는 약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. 그래서 이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시장의 기대에 결국에는 선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, 네, 수출 금액 반등 시점을 2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이 전자장비 쪽, 특히 뭐 IT 업계 쪽에 들어갔던 뭐 스마트폰 이런 쪽이 또 내수 소비가 요즘에 안 좋다 보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. 그래서 그런 쪽의 소비가 둔화되는 만큼 또 생각보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네, ADAS 같은 또 카메라 모듈 쪽, 그다음에 그쪽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쪽에 이 MLCC 쪽 수요가 그 둔화되는 수요를 또 방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부터 어찌됐건 네, 이 전자장비 쪽, 또 반도체 쪽, 스마트폰 IT 쪽, 뭐 ADAS, 완성차 자동차 부품 쪽, 뭐 이런 쪽 업종들이 괜찮아질 거다. 근데 우리나라도 또 수출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고려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LG 이노텍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련 또 지인에게 제가 여쭤본 바로는 실제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어떻게 됐냐 한번 물어보니까 뭐 고가 모델 중심으로 오히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. 네,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그렇게 예상을 해서 애플 쪽에서도 고가 제품의 비중을 더 늘렸대요. 네,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게 사치품이 아니라 좀 비싼 필수제의 느낌이 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애플발 물동량 그리고 또 삼성발 물동량이 계속 견조한 편이라고 하고 특히 LG 이노텍은 또 애플 쪽에 주요 카메라 생산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뭐 삼성에서 만드는 이제 갤럭시 폰은 연으로 봤을 때 한 1억 대 정도가 팔리고 네, 뭐 애플 폰은 한 2억 대 정도가 팔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수요는 계속 견조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어요. 다만 이제 기술력 자체가 너무 집약되고 지금 많이 또 기술이 개발되었다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신기술이 이제는 많이 좀 없는 수준. 그러니까 더 뭔가 새로운 깜짝적인 기술을 깜짝 발표를 좀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표현도 하긴 합니다. 그래서 더욱 그 카메라 모듈 기술을 이용해서 네, VR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, 네, ADAS 쪽 이런 쪽 기술 쪽으로 신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비전까지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상당히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게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12월에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. 네, 그 신용정책 보고서에 보시면 결국에는 하는 말은 2023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 반도체 수요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요. 그래서 뭐 글로벌 매출, 한국 반도체 수출 이런 쪽을 보면은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보죠. 네, 이게 2년 정도 사이클로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게 지금 하늘 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네, 하락 사이클이고요.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승 사이클인데 이게 지금 2021년
내년도 한 6월 정도부터 해서 실제로 이게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게 2년 정도니까 2023년 한 5월, 6월 정도면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상승 사이클로 전환될 수 있을 거다.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인용을 해봤고요. 또 한번 쭉 내려보게 되면 혹시 이쪽에 보게 되면 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죠. 뭐 정리한 이야기긴 한데 IT 수요 둔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강을 지속하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좀 개선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될 것이다. 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하고 또 83페이지를 가보면 내년도 이제 성장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. 네, 내년도 상반기 쪽에서는 이 민간 소비 쪽의 어떤 GDP 성장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는 요 상품 수출 쪽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오히려 상반기에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주가라는 것은 이 미래의 한 6개월 뒤의 일을 미리 선행 반영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분할 매수를 시작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주가도 그래서 계속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은행 보고서도 좀 참고하면서 내년도에 이 제품군의 어떤 수출이나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신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어떤 반도체 업황, 또 수출 업황과 함께 이 MLCC 쪽 수출 금액도 결국엔 IT 업계의 그런 다시 수요 반등에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전망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, 좀 제 입장에서는 지금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업황의 흐름은 됐다라는 좀 큰 그림은 그릴 수가 있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재무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재무적인 흐름 한번 보면요. 우선은 매출이나 영업이익, 총 당기순이익은 제가 4년치를 분기 단위로 좀 끊어서 봤는데 상당히 괜찮아요. 실제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어느 정도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제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2020년 이후로는 뭐 딱히 그렇게 큰 뭐 등락이 없을 정도로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좋죠. 그래서 이게 업계 자체가 뭐 사이클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 굉장히 견조하다,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재무제표만으로도 좀 받을 수 있어 보이고요. 또 이제 매출액 이런 부분을 좀 꺼보고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. 네,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금 뭐 2020년 3분기, 그러니까 거의 2년 전, 뭐 3년 전으로 봐도 되겠네요.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. 뭐 좀 줄고 요런 때처럼 그럴 수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평균 추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견조하다라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주력 사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뜻이고요. 또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대체적으로 보면 다 마이너스,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죠. 그렇다는 뜻은 돈을 벌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생산 설비 같은 것들을 확충하는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재무 활동은 빌렸던 차입금이나 채무를 상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회사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흐름이 좀 보이네요. 그래서 이렇게 재무적으로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. 실제로 회사의 또 이 재무 흐름 말고도 HTS를 좀 켜고 한번 살펴보면 네. 실제로 이 회사의 재무 비율 같은 것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재무 비율도 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. 유동 비율도 거의 200%가 넘으면서 괜찮아 보이고요. 또 부채 비율 상당히 중요한데 부채 비율이 43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는 총 부채에서 총 자본을 나눈 총 부채에서 총 자본을 나눈 건데 그러니까 총 자본 대비해서 반도 안 된다라는 수준이죠, 부채가. 이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상당히
또 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려움은 많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보이고요. 또 제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이자 보상 배율인데 32가 넘어갑니다. 요거는 배수니까요. 실제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수치예요.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. 이자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괜찮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에 아주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체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밑으로 내려서 보면 네, 이렇게 ROE 같은 수익성 지표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, 네, 16% 정도가 나오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.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. 뭐 매출 총이익률이나 네,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, 네,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재무적으로는 뭐 안 좋은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아까 제가 요 보고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던 건데, 이 PBR 지표가 있습니다. 네. PBR이라는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어찌됐건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어떤 느낌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이 PBR이라는 게 밴드가 이렇게 있고 결국엔 PBR이 이렇게 저평가가 되는 순간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거의 네, 2022년의 익스펙테이션이 1.1 정도 수준입니다. 근데 평균치가 1.5예요. 평균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수준이죠. 그래서 이 PBR이 이렇게 그 PBR 평균의 하단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상방으로 다시 변곡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PBR 수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네,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도 보면 이제 에버리지 밑으로 좀 빠져 있겠죠. 빠져 있죠. 네, PBR 변화 추이를 보면 그렇다라는 점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. 네.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뭐 거시적인 흐름, 그리고 뭐 재무적인 어떤 분석,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, 실제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시적 흐름, 재무적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, 이 수급적 흐름과 또 기술적인 지표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것, 뭐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2편에서 한번 또 심층 있게 네,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영상 또 정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네,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